상품은 오래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일부 한정판이나 소장용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출시된 지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그런데요,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더욱 비싼 이유,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경제 권경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강남권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요. 네. 한 예로 지은 지 30년 된 송파구 가락동 C형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56제곱미터형의 시세는 현재 8억 8천만 원에서 9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송파 동부 센트레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6억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송파 동부 센트레빌이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이고 또 면적도 더 넓은데 가격은 더 싼 거죠. 네, 뭐 동부 센트레빌 하면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정말 좋은 아파트라는 걸. 그런데 오히려 30년이 넘은 C형 아파트에 밀렸네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정답은 바로 재건축에 있습니다. 이제 가락 C형 아파트는 전국 네.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재건축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일단 도심, 특히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네. 수도권, 뭐 예를 들어 신도시 이런 택지지구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강남권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이미 생활 환경이나 또 업무지구 접근성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이니 그 가치가 자연히 반영되는 겁니다. 네, 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핵심 지역에 새 건물만 들어오는 거니까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강남권에 특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 재건축을 한 아파트 어디가 있나요? 예, 그 서초구는 물론이고 이제 강남권에서도 가장 손에 꼽히는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네, 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 자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들은 각각 반포 주공 아파트 2단지와 3단지를 재건축해서 지은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들은 재건축 이전에 집값이 3.3제곱미터당 최고 9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집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9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당시 최고급 아파트였던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또 삼성동 아이파크죠.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비싼 셈이에요? 예,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2005년에는 특히 반포중호 3단지 전용 45제곱미터형이 17억 원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일부 전용 244제곱미터형에 당첨된 조합원들이 이제 재건축 추가 부담금 10억 원을 더해서 네.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26억 원에서 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집값을 부른 겁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 아파트의 전셋값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인데 그런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겠죠? 예, 재건축 아파트는 개발 이익이 크기도 하지만 네. 위험과 변수도 상당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아파트 입주에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속속들이 그 과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우리가 재건축 얘기만 나와도 집값이 들썩거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재건축 속도라든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같은 재건축 단지라도 같은 단지 내에서도 대지 지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가락동 C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1차 전용 40제곱미터의 대지 지분은 49제곱미터고 네. 2차 39제곱미터의 대지 지분은 56제곱미터로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값도 5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죠.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도 변수겠죠? 예,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폐기됐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이제 현재는 한강 스카이라인이 지역별, 단지별로 최고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환수 제도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죠? 예, 말 그대로 재건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 초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뜻이죠. 네. 이 제도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4년 말까지는 현재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이때까지 안전진단 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래 가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재건축 사업의 내용 또 그리고 정책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